그러면 절대온도 T0에서 밀폐된 용기 속에 같은 몰수. 자, 같은 몰수라고 하면은 같은 용기 속에 존재할 때 몰수가 같다. 먼저 같은 용기 속에 존재하면은 여기서 기체 A도 있고 B도 있는데 같은 용기 속에 있으면 두 개의 평균적인 온도가 똑같죠? 평균 온도가 똑같으면은 두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2분의 3 kT다. 절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그래서 A와 B의 뭐가 동일하다고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몰의 총 운동 에너지. 1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은 볼츠만 상수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은 키체 상수죠. 그래서 1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인데, 여기서는 A, B가 같은 몰수로 존재해요. 몇 몰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1몰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A, B의 뭐도 같습니까? A, B의 총 운동 에너지. 바 표시가 되는 것은 이 평균의 의미이고 총 운동 에너지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죠. 그래서 A, B의 총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같더라. 왜냐하면 같은 용기 속에 있으면서 몰수가 같다라고 하는 저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서 여기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이걸 우리가 한글로 해석하자면 제곱근 그리고 민이 평균이죠. 에버리지하고는 비슷한 식으로 해석해요. 평균 그리고 스퀘어라는 것은 제곱이죠. 스피드라는 것은 속도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를 나타내는데 A를 보세요. 최고 꼭대기에 있어요. 최고 꼭대기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약간 오른쪽에 있죠. B도 보니까 그것의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가 최고 피크 위치에 있어요. 피크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피크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저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를 가지고서 A, B의 뭐를 서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분자량 또는 몰 질량의 B값을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어졌기 때문에 봅시다. A의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A per B의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결국 계산해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몰 질량의 반비례했죠. 그래서 A의 몰 질량 분의 B의 몰 질량의 제곱근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A의 이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가 얼마? 300m/s. B가 얼마입니까? 600m/s. 따라서 이 값은 얼마?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된다라면은 2분의 1 제곱하니까 4분의 1. 그리고 이것도 제곱하게 되니까 A의 몰 질량 분의 B의 몰 질량이다. 즉 A의 몰 질량 이퀄 4 곱하기 B의 몰 질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B의 몰 질량이 1이라고 생각하면 A의 몰 질량은 얼마입니까? 4로 4배가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습니까? 예, 질문하고 있습니다. 몰 질량이라는 것은 1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겁니다.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을 AMU 단위로 나타냈죠. 몰 질량과 분자량은 숫자는 똑같으면서 단위가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H2O 분자 한 개이다. H2O 분자 한 개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의 분자량은 18AMU예요. 왜냐하면 산소 한 개가 16AMU이고 수소 한 개가 1.0AMU인데 이런 수소가 몇 개라고요? 곱하기 2개. 이렇게 해서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8AMU고 이걸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이야기하죠. 분자 질량을 줄여서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2O 1몰의 질량, 1몰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숫자는 똑같아요. 단지 단위가 AMU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그램으로 바뀌죠. 그래서 H2O 1몰의 질량은 18g이다 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몰의 질량이기 때문에 몰 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몰 질량과 분자량은요. 숫자는 똑같은데 단위가 분자량은 AMU고 그리고 몰 질량은 그램이다. 또는 이 몰 질량은 1몰 당의 질량이기 때문에 18g per 몰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봤더니 B의 몰 질량에 비해서 A의 몰 질량 몇 배? 4배. 그러면 분자량으로 하더라도 단위만 사실 바꾸면 되죠. 몇 배입니까? 4배이죠. 여기서 4번 분자량은 A가 B의 몇 배이다? 4배라고 하는 선택지 4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이 왜 옳은가 왜 틀린가도 따져봐야 되겠죠. 1번 평균 운동 에너지가 B
값을 봤더니 A 값보다 2배이더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 따라 결정돼요? 절대 온도. A하고 B가 같은 공간에, 같은 용기 속에 있으면은 각각 느끼는 이 절대 온도가 똑같아요. 따라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A, B 두 개가 동일합니다. 선택지 1번의 내용은 틀렸죠? 선택지 2번, 온도를 얼마나 올린다고요? 2T0로 높인다라고 했죠. 그러면 각 기체의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몰 질량분의 3RT인데 여기서 분자량은 가만히 있는데 온도만 어떻게 돼요? T0에서 몇 배? 2T0로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2T0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 2라고 하는 거를 바깥으로 뽑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몰 질량분의 3RT0죠.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2배예요. 루트 2배예요. 루트 2배이죠. 2배가 된다라고 하는 선택지 2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선택지 3번. 일정한 온도에서 용기의 부피를 2배로 증가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 온도의 제곱권에 정비례합니다. 분자량의 제곱권에 반비례하죠. 부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피가 2배로 되더라도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그대로인데 2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지 3번의 설명이 틀렸죠. 선택지 5번. 용기에 미세한 구멍을 낼 때 기체들의 분출 속도비가 어떻게 되냐? 분출 속도비를 봤더니 A의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를 1이라고 했을 때 B의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보다 B가 몇 배가 되냐면은 2배인데 여기서는 4배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택지 5번의 내용도 틀렸죠. 134쪽의 예제 문제에서 선택지 4번이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섯 번째 섹션은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중극자라고 합니다. 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분자, 그것을 우리가 쌍극자, 이중극자라고 하죠. 이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적인 모멘트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5번째 섹션까지는 기체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기체들은 분자들 간의 평균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섹션 이후로 계속 공부하게 될 것들은 물질의 상 중에서도 액체 고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액체 고체들은 분자들 또는 입자들 간의 거리가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인력이 크게 작용하고 그 인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냐 또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얼마만큼 작용하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값을 정하게 된 것이죠.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심볼로 표현하면 뮤라고 표현합니다. 이 쌍극자 모멘트 값은 전하량의 크기 곱하기 한 분자 내에서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것들의 중심 간 거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Cl 분자를 가지고서 그 예로 공부합니다. HCl 분자가 형성됐습니다. H가 전자 1개 내고 Cl이 전자 1개 내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고 이 공유 전자쌍을 수소핵도 끌어당기고 염소핵도 끌어당기면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H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그 한 개의 전자를 사용해서 공유 결합할 때 사용하고 염소는 3주기 원소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한 개를 공유 결합할 때 사용하겠죠. 따라서 이 공유 전자쌍의 전자가 실제 거리를 보면은요. 수소 핵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워요. 첫 번째 전자 껍질밖에 안 되니까. 염소 핵하고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요. 염소의 경우는 세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소 핵에 가깝고 염소 핵으로부터 거리가 먼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전자가 염소 쪽으로 좀 더 치우쳐요. 염소 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염소 핵에 더 가까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염소 쪽으로 더 가까운 것. 염소 쪽으로 더 가깝다 보니까 수소는 핵의 양성자 수 1개, 평균적으로 전자가 1개 돼야 되는데 이 전자가 염소 쪽으로 더 끌려가서 핵의 양성자 양전하량에 비해서 전자의 음전하가 더 작아요. 그러면 양전하가 음전하를 상쇄하고도 부분적으로는 양의 값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부분적인 양성의 정제를 나타냅니다. 염소는 17번 원소예요. 핵의 양성자 수가 17개죠. 자기 주위에 평균적으로 전자가 17개가 있으면은
플러스 17과 마이너스 17가가 서로 상쇄되어서 염가가 될 텐데 염소가 수소보다 전기염 송도가 더 크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을 예상되는 것보다는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겨서 전자개수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17개보다 더 많더라. 전자개수가 확률적으로 17개보다 더 많아지면은 핵의 양전하랑 플러스 17가를 상쇄하고도 음전하 값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인 음성의 성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유 전자쌍에서 그냥 한 개씩 나누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염소 쪽으로 더 치우친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염소가 전기염 송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수소가 전기염 송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더라.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공유 전자쌍의 전자밀도는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부분적인 음성,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이 부분적인 양성으로 나뉘어지고 이 음성과 양성의 중심 간의 거리는요, 바로 핵과 핵 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거리가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이 식에서의 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에서의 전하량, 이것은 대문자 Q로 쓰기도 하고 소문자 Q로 쓰기도 하는데 전하량의 값은 얼마냐? 수소가 자기가 원래 전자 한 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전자 밀도를 염소 쪽으로 얼마만큼 뺏겼냐? 0.169개만큼 뺏겼어요. 그러면 핵의 양 전하량에 비해서 전자가 0.169개만큼 작으면은 부분적인 양성의 크기가 플러스 0.169가에 해당이 돼요. 염소는 자기 주위에 전자가 17개가 아니고 수소의 전자 밀도를 0.169개만큼 더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전하가 핵의 양성자에 의한 양전하를 상쇄하고도 0.169만큼 더 크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수소의 양전하의 절대값을 봐도 0.169, 염소의 음전하의 절대값을 봐도 0.169고, 그러므로 이 전하값이라는 것은 양전하의 절대값으로 보셔도 되고 또는 음전하의 절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두 개의 절대값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는 한 분자 내에서 전하 밀도가 저렇게 나뉘어졌어요. 전기염 송도가 큰 쪽으로 전자 밀도가 치우쳐서 부분적인 음성, 전기염 송도가 작은 쪽으로 보니까 전자 밀도를 더 뺏겨서 부분적인 양성이고 양전하의 절대값이나 음전하의 절대값이 같은데 그것 곱하기 이 양전하의 중심, 음전하의 중심 간의 거리, 사실은 핵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쌍극자 모멘트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HCl에서 전자 밀도가 치우쳐서 양전하를 보거나 음전하를 보거나 0.169가 되는데 여러분 원래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중 쿨롱이죠. 근데 전자 0.169개만큼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0.169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중 쿨롱, 이것이 양전하의 절대값 또는 음전하의 절대값입니다. 그리고 수소핵과 염소 핵 간의 거리를 봤더니 127 피코메타, 메타 단위라면 1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메타죠.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1디바이가 요 정도 크기만큼의 쿨롱 메타더라, 이렇게 해서 환산하게 돼서 디바이 값으로 이렇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HCl은요, 전기염 송도 차이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음성과 양성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걸 우리가 쌍극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중극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염소 분자는 또 동일한 염소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한 염소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전자 밀도가 순간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만일에 전자 밀도가 더 치우쳤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이 부분적인 음성, 왼쪽이 부분적인 양성이 되죠. 또는 왼쪽으로 전자 밀도가 순간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죠. 그러면 왼쪽이 어때요? 부분적인 음성이 되고 오른쪽이 부분적인 양성이 되는데 모든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음성과 양성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모두 합을 하게 되면은요, 상쇄가 되어서 정확하게 두 개 모두 몇 가가 될까요? 0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인 양성, 부분적인 음성으로 나뉘어진 거 평균하면 제로가, 그리고 여기 또 부분적인 음성, 양성으로 나뉘어진 것은 이 평균적으로 하면 제로가가 되어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할 때 Q 곱하기 R, 양쪽 핵 간의 거리가 R에 해당되는데 Q 값 자체가 제로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가 됩니까? 제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단일의 1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자가 핵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균등하게 흩어져 있고, 여러분 핵의 양성자 수하고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 수가 똑같기 때문에 핵의 양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의 합을 하게 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전하량 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제로로 나올 거다라고 쉽게 볼 수가 있겠죠.